재미 공관 중 뉴욕 일원의 재외선거 신고, 신청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환급이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중국 여행 상품과 항공권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가 새로운 기기로 교체되면서 당분간 동전으로만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의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김복동 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기생충의 흑백판 리메이크 버전이 뉴욕과 LA에 상영될 예정입니다. 포에버 21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에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슈퍼볼 광고에 $1,100만 상당의 돈을 쓴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4월에 실시되는 재외선거 신고 신청 마감이 내달 15일로 다가왔습니다. 미 전역에서 뉴욕 일원의 재외선거 신고 신청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재외선거인은 387명, 국외부재자는 3,249명으로 총 3,636명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한국 공관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등록을 한 것입니다. LA 총영사관은 2,91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2,752명,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2,477명, 시카고 총영사관 1,810명의 순이었습니다. 네, 어제가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 73일차였는데요. 어제 일자 기준으로 총 3,636명의 재외국민이 신규로 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4년 전 총선 대비했을 때 약 1,100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외국민 다수가 모이는 한인 행사라든지 한인마트, 한인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순회 접수를 실시했고 5개 주 대표 한인회 등의 협조를 통해서 신고 신청서를 빛이 활용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효과가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저희 뉴욕 공관 관할의 재외국민 이제 그 유권자분 추정치를 약 16만여 명으로 보는데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앞으로 남은 기간 더 많이 저희가 접수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재외국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신고 신청하시고 꼭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 총영사관 등 관할 지역 재외 공간을 방문하거나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단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여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될 뿐 별도의 서류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신고서는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이나 웹사이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민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지난 27일부터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4월 15일까지 1억 5천만 명의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세금 환급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억 5,500만 명의 세금 보고 납세자 중 70% 정도가 세금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세금 환급금은 $2,869로 2018년과 비교해보면 1.4% 줄어든 수치입니다. 세금 환급금은 13월의 급여라 불릴 정도로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환급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지가 납세자들에게는 큰 관심사입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서류 접수 후 대략 21일 정도면 세금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세금 보고 서류 처리 상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파일 제출 후 24시간 후부터 처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서류로 보고한 납세자의 경우도 4주 후부터 파악 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중국 여행 상품과 항공권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모든 중국 노선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환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확진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도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기피 움직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1월 24일 이전 발권한 모든 중국 노선 항공권을 무료 환불하고 있고 중국 항공사인 에어차이나와 차이나에어, 차이나 이스턴 등도 현재 항공권을 100%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1월 27일 이전 발권한 한국 경유, 중국, 홍콩, 타이완 노선의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환불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미국 내 관광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제2의 사스 사태처럼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여행을 기피하고 항공권을 대거 취소했던 과거 사례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가 새로운 기기로 교체되면서 당분간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전으로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소식 정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 측은 현 미터기 운영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종료돼 교체된 이후 올 여름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차 시간이 만료됐음에도 차량을 계속 주차시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일 타운 의회는 미터기 전면 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새 미터기 설치 및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정미진입니다. 지난해 1월 28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고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김복동 센터를 미국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김복동 할머니 일주기와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국의 김복동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에 세워질 김복동 센터에는 On-Offline Archive, 일본군 위안부 등 전시 성폭력 문제 관련 전시 공간, 교육 공간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가 지어질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올해 11월 25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입과 리모델링, 전시 공간 설치 등에 필요한 모금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총 20억 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한인사회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흑백판으로 리메이크됩니다. 내일부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영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메이크된 기생충 흑백판은 콘트라스트, 즉 선명도와 밝기 톤을 조절해 컬러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흑백판은 내일부터 2월 6일까지 뉴욕 링컨 센터 내 월터 리드 극장, 프란체스카 비엘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 2013년에도 영화 마더를 흑백판으로 바꿔 마르델 플라타 국제영화제에 출품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49회 노트르담 국제영화제에 기생충 흑백판을 출품합니다. 한편 기생충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미술상, 편집상, 국제영화상 등 6개 부문에 오르면서 한국영화가 101주년 되는 올해 세계 속의 한국영화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흑백판 기생충 영화는 2월 말 한국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한인 동포 사업가 장도원 회장 부부가 운영하던 의류업체 포에버 21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죠. 미국 최대 쇼핑몰 운영업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Forever 21을 매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거래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거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Forever 21은 지난 2019년 9월 파산 보호 신청에 앞서 사이먼 그룹과 다른 대형 부동산 소유 업체인
브록필드 프로퍼티 파트너십에게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한 차례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의는 결렬됐고 Forever 21은 법원의 보호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Forever 21 측은 만약 회사 인수 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사 청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공급 업체들에 보낸 편지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현재 잠재적 인수자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 슈퍼볼 TV 광고는 미 전역에서 1억 명이 동시에 시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광고 단가 또한 16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인 셈입니다. 미국 대선판의 두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이 광고를 각각 60초씩 사들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하는 광고들의 가격은 각각 1,100만 불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블룸버그 전 시장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광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8주 동안 2억 5천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광고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대선판에 뛰어든 이후 미국 내 TV 정치 광고 가격이 20% 오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와 경선이 다음 달 3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주 체제를 갖췄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블룸버그 전 시장은 중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이후 역전을 노리는 전략으로 광고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블룸버그 전 시장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에 코요테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올해에만 센트럴파크에 코요테를 목격했다는 신고 접수가 10건에 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뉴욕시경은 코요테가 쥐와 토끼 등을 잡아먹지만 작은 애완동물도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요테가 가까이 접근한 경우 최대한 팔을 높게 들어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대처 요령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12시경 맨해튼 어퍼 이스트 81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7층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추락할 당시 1차로 아파트 2층 테라스에 설치된 창고 지붕과 부딪히고 인도에 놓여져 있던 식재료 운반 판넬로 떨어져 목숨을 구할 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창문을 연 후 몸의 중심을 잃고 창문 밖으로 떨어져 무릎과 골반에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인근 농가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 상태가 좋지 않고 계기판에 이상이 생겨 사고기가 농가 주택 2채를 지나 지명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위원회는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추모 열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비와 관련된 유니폼과 신발 등 제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품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번호 8번과 24번이 새겨진 저지의 경우 300달러까지 올랐고 코비의 자필 서명에 있는 저지가 6,000달러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5개 보로 공공장소에 전시될 미술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각 보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보호 구조물과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임시로 설치 및 전시될 벽화 작품을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교차로 인근 공터 바닥 그래피티 작품은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작품 계획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 달 2일 뉴저지 리치우드에 있는 웨스트 장로교회에서 피아노 쿼르텟 연주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김덕규, 한하정, 유정선 등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인 연주자들이 피아노 4중주곡을 연주합니다. 오랫동안 아침 식사에서 25% 넘는 점유율을 보였던 맥도날드가 전국 매장에 걸쳐 치킨 맥그릴드와 맥치킨 비스킷 샌드위치를 판매합니다. 이 메뉴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판매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을 모시고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 또 한국의 비핵화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Hello, Charles Rangel. Nice to meet you again. And I want to ask you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Iran. Like currently, their relationship is incredibly precarious, and Trump announced economic sanctions on Iran. Like, what do you think about it? The world is trying to suppress nations from developing nuclear warheads. And Iran has been a problem for many, many, many years. And unfortunately, my president saw fit to pull out an agreement that we ha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through sanctions and through cooperation to be able to slow down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So today and every day, it's very tense.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Iran literally at a state of undeclared war. Our president has seen fit to assassinate a leader of a foreign country without congressional approval. Iran has seen fit to shoot down friendly planes and attack U.S. government assets. And so the time has co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ep in. It should not be the United States and Iran to determine peace in this world. It should b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 should go to the table and to regroup and to fi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Well, the whole world recognizes that economically, South Korea is a world power. And imagine what the whole peninsula could be if they were united, if the North was devoting whatever assets they had toward peace and prosperity instead of war and terrorism. And again, we don't need jus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need Russia and China to come in, Japan, along with South Korea, to work out their differences. The world cannot tolerate another nuclear country such as North Korea. And responsible countries, either the European Union, NATO, or the United States, must see to it that irresponsible leadership in North Korea is not just a threat to our friends in South Korea. It's not just a threat to democracy. It's a threat to the world. So it should be handled just as that. It's not a problem that South Korea created, and it's not a problem that alone that South Korea can take care of. Our president and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have had a lot of discussions, but none of them have proved that they're leading toward peace. This is a world problem, and world leaders have to come to the table. If China decided that it was going to cut the economic cord that they have with North Korea, we would not have a problem with North Korea today. I believe that the community of the Korean people have been strong, they're spiritual, and have been deeply appreciated by America and the rest of the world in terms of their contribution toward peace. But I am really surprised that the world's spiritual leaders have not spoken. We hear from our elected political leaders, we hear from our military leaders,
But what we need really are the leaders of the spiritual community, Protestant, Catholic, Jews, Gentiles, Mormon, Hindus, all the religions to come together, because in God's plans, destruction of life is not included.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을 모시고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 또 한국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